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으로 변경될 예정인 타운하우스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야당동이나 상지석동에 있는 복층 빌라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영상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동 상지석동에 있는 복층 빌라들, 신축으로 건축해서 분양하는 이 복층 빌라들의 가격이 최근에 4억 후반 정도면 좀 싸다 이렇게 느껴지는 가격대고요. 이제 5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양가가 4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는 복층 빌라들보다도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운하우스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랑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운하우스 건물은 이 앞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 한 필지에다가 이렇게 4세대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계자분한테 여쭤보니까요, 한 필지가 아니고요, 이게 2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필지에다가 이렇게 4채를 지어 놓은 건데 한 필지든 2필지든 어쨌든 그러면 땅은 공유 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자분께서 현재 이 주택을 단독으로 분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유 지분을 세대별로 나눠서 개인 소유의 땅으로 변경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현재는 이렇게 공유 지분인 타운하우스처럼 돼 있는데 단독 세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갖춰진 지역이긴 한데 개별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외장 마감은 파벽 그리고 스타코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분할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대당 갖게 되는 대지 지분은 약 33.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용 면적은 약 25평, 건축은 43평인데요. 다락방 포함된 건축 면적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은 4세대인데요. 라인은 6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쪽을 통해서 이제 세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4세대가 이렇게 쭉 한 몸처럼 지어진 타운하우스 형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를 다 분할해서 단독으로 등기에 올릴 거라고 하니까 요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세대 현관입니다. 자, 세대 현관 일반적인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우측에 기본 신발장 3칸은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일괄소등 버튼이 있는데 없습니다. 만약에 다 꺼야겠다 싶으시면 요 두꺼비 집 열어서 내리면 전부 다 차단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스킵 구조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계단 2칸을 내려가면 주방 거실이 나옵니다. 먼저 거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의 크기는 괜찮습니다. 한 4인 가족이 써도 좁지 않은 거실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1층의 층고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약 2730 정도 되니까 층고도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요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메인 거실이고 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주방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일랜드 식탁 앞에다가 식탁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거실을 바로 침범하기 때문에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역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아래쪽에 수납장 쭉 채워져 있고 그 위에 상부장도 다 채워진 스타일입니다. 아래쪽에 식기세척기는 기본 옵션이고요. 자, 싱크볼은 기본 형태의 싱크볼을 선택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자, 안쪽에 3구 전기 레인지가 메인 쿡탑이고 그 위로 레인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나란히 2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위나 바로 옆은 수납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주방 이어서 바로 이렇게 타일 바닥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이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용도실을 문을 달아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평수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그냥 이어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기 자리가 여기입니다. 수도가 있죠. 그래서 수직으로 세탁기 건조기는 놓고 쓸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나옵니다. 옆에 문은 열어보면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납은 어렵고요. 그냥 배관 보이는 게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문을 달아서 안 보이게끔 해 두셨습니다. 자, 여기 옆에 문이 하나가 더 있어서 열어보니까 1층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단 아래쪽에 화장실이 있는 거라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바로 옆에는 머리가 닿겠죠. 그런데 여기는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시면 양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볼일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샤워는 어렵고 세면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 작은 화장실이 1층에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앞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호는 LG 지인 창호를 사용했고요. 방향은 여기가 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더운데 북향의 장점, 단점이 확실하죠. 장점은 이렇게 여름철에 크게 덥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겨울이 좀 되면 해가 거실 쪽으로 잘 들지는 않으니까 겨울철에는 살짝 또 추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요즘 창호들은 뭐 워낙 잘 나오니까 추워서 못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이 북향이니까 이거는 참고를 좀 하셔야겠죠. 앞에 나가보면 이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 테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나가서 보면 이 옆집들하고 다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를 하시면 이렇게 막으셔도 되고 옆집하고 좀 친하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앞에 이 마당 테라스는 정말 좀 작은 편입니다. 미니미니한 마당 테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앞이 현재는 뻥뻥 다 뚫려 있으니까 막힘이 없어서 좋은데요.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앞으로 해서 단독주택이 또 건축이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 앞이 그렇게 크게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공간들은 이제 다 살펴봤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폭이 좁지 않고 여유 있게 계단을 만들어 놨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는 방 2개가 있습니다. 자, 1층에도 인터폰이 있고요. 2층에도 있으니까 방문자 확인은 2층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옆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고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인데 방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 책상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방이 좀 작으니까요. 이렇게 포켓도어로 분리를 해 두신 것 같아요. 여닫이 문이면 여기를 못 쓰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방은 좀 커서 이렇게 여닫이로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이 두 번째 방은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공간이 더 있어서 여기가 안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좀 나오는 두 번째 방이고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북향으로 만든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방이 남쪽 방향인데요. 해가 들어오잖아요. 앞에 건물은 있긴 한데 그런데 거실 창을 이쪽으로 낼 수가 없었겠죠. 이쪽으로 내면 이 뒷집하고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북향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수납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쪽에 공간이 더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슬라이딩 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이 안쪽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데 안쪽에도 있으니까 수납은 여기다 그냥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안방에 욕실도 있는데요. 안방 욕실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예, 양변기 세면대 있고요. 청소용 워터건도 있고 위에 선반하고 수납장도 달려 있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이렇게 좀 널찍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운하우스고 안방에 있어도 좀 화장실도 작고 드레스룸 공간도 작고 이렇지 않을까 했는데 방금 보셨겠지만 욕실 넓고 드레스룸 공간, 수납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의외로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2층에는 방 2개가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층이 바로 다락방이냐? 아닙니다. 3층에 또 방 2개가 되어 있어요. 자, 3층에도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고요. 3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역시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에서 첫 번째 방 보셨죠? 그 방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이제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자, 올라와서 보니까 뷰는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이 방 바깥으로 해서 작은 이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나가서 머리를 계속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겠죠. 왜냐면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인 수납을 바깥에다 해도 되는 그런 물건들은 여기에다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머리가 너무 답답해 그러면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뻥 뚫린 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3층의 첫 번째 방이고 반대편으로 가면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층의 안방처럼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살짝 꺾여 있죠. 그거는 안쪽에 붙박이장이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공간은 요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방 크기가 3층의 두 번째 방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침대 하나 딱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방에도 작은 요런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나가보면 여기도 역시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 나와서 뭐 테이블 갖다 놓고 맥주 마시고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냥 바깥에 이런 공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문을 열어보면 여기에도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도 보일러가 있는데 3층에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다락방까지 4층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보일러를 한 대만 놓고 쓰면 용량이 크더라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난방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3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이렇게 두 대를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똑똑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공간은 작게 있으니까요. 뭐 선풍기 등의 계절 용품 넣고 보관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층에 방 2개가 있고요. 3층에는 욕실도 있어요. 수납장 있고 선반, 양변기, 세면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청소용 워터건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3층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3층에는 방 2개하고 제법 여유가 있는 이런 메인 욕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4층 다락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은 이제 다락이기 때문에 층고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올라오면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를 그냥 수납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쪽에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처음에는 이거 배관 가려 놓은 건가 했는데 열어보니까 수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에어컨은 따로 없는데요.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에어컨만 설치를 해 놓으면 여기도
침실로 사용은 가능한데 층고는 좀 낮은 편입니다. 여기가 높은 라인인데 이쪽이 1m 90이 좀 넘고요. 자, 가면 갈수록 성인이 서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갖다 놓으면 말 그대로 그냥 잠만 자는 공간 또는 뭐 작업실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공간은 그래도 다락방에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도 1층 마당 테라스처럼 미니미니합니다. 미니멀한 테라스 공간이고 수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도는 있으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긴 하지만 여기야말로 나와서 한 번씩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자, 올라오니까 펜스는 보이긴 하는데 이제 앞이 뻥 뚫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저쪽 어딘가에 집은 들어오겠지만 저기도 제가 볼 때 그냥 단독주택일 거예요. 이 야당동 상지석동은 아파트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서 빌라 또는 단독인데 저기 이렇게 라인을 보니까 단독주택인 것 같아서 올라와 봤자 여기서는 뷰를 크게 가리진 않을 거니까 다락방에서 올라와서 보는 이 뷰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운정 신도시도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타운하우스 곧 단독주택으로 바뀔 예정인 이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분양가는 4억 9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분양하는 복층 빌라들보다도 가격이 좀 낮은 편인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테리어가 화려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좀 타운하우스의 나만의 공간으로만 쓰고 싶은 그런 집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격은 좀 비싸지 않고 이런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와서 보시고 판단은 해보시면 좋겠지만 집이 화려하거나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거나 특히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당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층 빌라가 또 더 나을 수는 있겠죠. 이 현장의 분양가 제가 4억 9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담보대출이 최대 4억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9천만 원이면 또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니까 입주금이 많지 않고 난 그래도 빌라보다는 이런 완전 단독은 아니더라도 단독 느낌의 타운하우스를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와서 집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건너가서 진짜 단독주택 하나를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